기존의 안경이든 뭐 고글이든 이렇게 해서 색깔 렌즈가 있어요. 렌즈를 갖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유리창이나 플라스창에다 금색에서 다양한 그 펄을 넣어가지고 자연광이나 인공빛으로 빛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한국도자, 행남도자기엔 도기 제품들, 타일 도기 제품들, 그다음에 유리 그릇이라든지 유리 제품들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다 넣어서 해도 되지만 유약에다가 해가지고 벗겨지지만 않으면 괜찮은데요. 자동차 도장할 때도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 석영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이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면은 이게 벗겨지려면 되게 심미적으로 자연빛, 인공빛을 받아서 아름다울 텐데요. 거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창문에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시멘트 몰탈 제품에다가 백색 세면에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시면 뭐 쉽게 시멘트 줄로 넣는데요. 화장실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타일 도기 제품도 뭐 양변기, 세면기, 뭐 이렇게 소변기 할 것 없이 타일 도기 제품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일 같은데 그 가로 세로 이렇게 엇갈리는 무늬를 넣어가지고 힘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작용하도록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 신발 자체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군화나 등산화, 욕실화 이런 데도 가로 세로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엇갈리는 힘으로 작용을 하여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전기요, 전기장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양은 단위, 가로 세로로 해서 서로 엇갈리게 해서 힘의 방향이 서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안 미끄러지는 원리를 따라 만드는데요. 전기요, 전기장판, 카페트, 러그 이런 데다가도 밑에 구조로 안 미끄러주는군요. 무늬 철판이라든지 걱정 모든 산업용 이런 그 다리,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산업용 다리 부분에 가로 세로로 무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어떤 로봇의 다리 안에도 홈을 좀 봐주거나 로봇의 하체 관절 쪽에 전기양을 좀 더 많이 줘서 넘어지지 않는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경 같은데 이렇게 홈을 좀 파가지고 여기다 코 걸치는 부분에 홈을 좀 파주면은 압력이 이렇게 누르지도 않고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코를 누르지도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데 귀가 당겨지지도 않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경에도 내가 스포츠 안경 모자 같은 데도 이렇게 딱 뭐 선캡이 됐든 뭐가 됐든 야구장 뭐 이렇게 축구장도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선캡도 되고 다 일반 모자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딱 내리면은 멀리 확대경이 있어서 멀리 보는 거죠. 또는 망원경 미니 안경이 있어서 좀 성능은 좀 저 어떻게 싸게 해가지고 보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안경이나 그 스포츠 고글 같은 구조에도 이것을 딱 내리면은 이게 딱 좀 더 확대경이 있어서 멀리 보거나 좀 더 비싼 제품에는 이것을 거리를 인식을 해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거리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거리별 인식을 해서 거리를 표시해주는 이런 장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병 같은데 쓸 수도 있겠죠. 네네. 포 쏠 때나 그래서 제가 거리별 인식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파로 원래 거리별 인식을 해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 그래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차량이다, 사람이다, 또 가로수다 이런 것은 보통 차량과 그렇게 신호등이다 크기라는 게 일정하거든요. 뭐 그걸 이제 거리별 데이터 학습을 통해 그래서 또 그 거리를 예상하고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굳이 전파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이 하듯이 거리별로 보면 되죠.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망원경을 우리가 인간도 망원경 보면 멀리 보고 거리별로 보죠. 딱 보면 일반 앞에서 그래서 일반 CCTV 카메라나 모든 카메라에도 이 망원경 기술을 둘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전파로 경보하는 기능을 주시고 건물에 우리도 집에도 8개가 있는데 언제 출입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범죄를 확인할 때만 가능하지. 그래서 이걸 경보를 내주고 또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하루 종일 24시간 며칠 전에 것도 봐야 되는데 따로 저장돼 있다면 매우 좋을 텐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CCTV 같은 데서는
공공 CCTV 같은 데는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만을 따로 골라서 저장하면 그건 뭐 그 작업 굳이 뭐 거기서 하루 종일 지켜보지 않아도 경보 울리고 저장해서 그걸 보면 될 텐데요. 뭐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따라 중요한 정도를 따라 등급을 표시해서 경보를 울리거나 빨간불만 표시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 인식 구조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데요. 이것은 입체로 보기 위한 기술입니다.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에 이 기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에도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입체로 보거든요. 평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양이 생겼는가 우리는 입체로 인식을 하는데요. 옷을 바꿔 입어도 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용도를 각각 알잖아요. 이게 지금 건전지, 이건 도라이버, 이렇게 이것도 그러면 로봇도 그럴 수 없을까요? 이것을 입체로 인식한다면 재고 관리에도 물류 창고, 편의점 같은 재고 관리하거나 계산 이건 얼마예요? 사람이 하듯이 거기 몇 개 집었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다. 이것도 카메라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직원이 재고 관리를 해서 컴퓨터 입력을 하면 몇 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이게 딱 재고가 관리가 되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재고 관리 기술에 있어서도 제가 RFID 방식이 아니라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장 내 유선줄을 이용해서 거기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뭐 아주 작은 구조로도 되겠죠. 통신칩 같은 거 되게 작으니까 스마트폰 현대 기아차다 자동차 이런데 물류에 그 자체 제품에다 붙여도 되고 옆에다 붙여도 되고 물건의 입출력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입출력을 기록하고 나간 물건 같은 거는 빨간불에 표시하거나 잘못된 위치에 가 있으면 그것이 그렇죠. 잘못된 위치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오류를 이렇게 잘못 왔다고 이렇게 이 제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잃어버리는 이런 구조를 막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RFID 방식보다 입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기도 하고 새로 이렇게 하고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서 저도 RFID보다 이거를 선호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되게 싸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을 줄을 기초로 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한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거나 각각 다른 전파로 각각 송수신 할 수 있는데요. 그 데스크탑, 노트북, 그 다음에 또 모뎀 같은데, 와이파이 같은데도 서로 무선 송수신 장치, 워키토키 장치를 둬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전국망이나 전세계망으로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 안에 워키토키 장치를 둬서 자체 전파로 이렇게 다른 스마트폰, 다른 워키토키하고 통신하는 구조를 주시면 제 기술인데요. 사물 인터넷 할 때도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음질이겠죠. 그럼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걸로 이제 싸게 자체 통신으로 하면 되겠죠. 쓸 때 여러 가지 파형을 쓸 수 있는데요. 이 파형을 쓸 때는 이렇게 KT 거 송수신하고 SKT 거 송수신하고 또 무선 인터넷 제공하면 그쪽 또 무선 인터넷을 이렇게 제공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통신에 제공하고 말더라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모뎀 같은데 와이파이 같은데 멀리 송수신 하려면 뭐 이렇게 멀리 송수신 하려 그러면 결국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워키토키 같이 워키토키 몇 킬로를 커버하니까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이게 통신칩이 여러 개 대중소로 여러 개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이제 이송통신에도 사용하거나 인터넷 장비 라우터 모든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기판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안에 있는 기판이 대중소로 여러 개 있어서 각각이 여러 대가 있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뎀 같은 데는 와이파이 직접 유선줄로 연결을 하면 속도가 빠를 텐데 그렇게 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뭐하러 무슨 앞에서 바로 컴퓨터 앞에 있는데 뭐하러 이것을 저도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유선 모뎀을 직접 꽂으면 더 빠를 텐데 그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 어떤 동축 케이블을 신호선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얇은 거라도 같은 이렇게 피복을 이시 하나 더 주거나 두 개 주거나 그러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유선전에는 두 개거든요. 신호가 왔다 갔다. 그리고 거기다가는 약간 두꺼운 놈을 구리줄이든 뭐든 넣어가지고 인터넷선으로 삼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통신 이것도 뭐죠 동축 케이블은 또 이선으로 삼자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기선, 통신선 이런데 광섬유선에도 두꺼운 놈과 피복 이시 두꺼운 놈과 얇은 놈을 공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용도별로 쓸 때가 있다. 또 모든 전기선도 하나짜리도 전기가 흐른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나짜리도 전기가 흐른다. 교류 중계라고 그러는데 여기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금속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직류를 변환시키는 장치가 없어요. 근데 꽂아도 쓸 수 있단 말씀이죠. 네, 참 희한하죠. 그래서 가전제품에 직류를 변환시켜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전류가 그러면 전선 하나로도 이게 사실상 전선 아닙니까? 이게 금속이 하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안 됐어요. 전선 하나로도 전기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통신선은 어차피 하나로 이렇게 통신하면서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기선은 왜 하나짜리는 없냐라는 거죠. 하나짜리 있으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언어포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다섯 개짜리 있다 합시다. 언어포를 해서 한 개 쓰든지 두 개 쓰든지 세 개 쓰든지 네 개 쓰든지 이렇게 다르게 전기가 이렇게 해서 공급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배터리에 딱 이 기술을 쓰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배터리를 왜 이렇게 다섯 개 있다 그러면 한 개에서 공급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공급할지 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인데 조명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조명에도 이렇게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이 되고 배터리 방식이나 전선 방식 아니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약하게 빛을 발하기도 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죠. 강한 전기부터 약한 전기까지. 이런 조명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조명 뭐 LED 전구등이다. 발광 다이어드 또는 램프 방식이다. 그럼 40개 있다. 그럼 20개만 전기를 언어프식으로 튼다든지 40개 튼지 10개만 틀린지 해서 빛을 틀리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색깔을 넣어서 그래서 서로 빛을 조합해 가지고 뭐 인쇄잉크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조색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로도 이제 거기 방막 트랜지스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광섬유 끝단으로도 마이크로 단위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방막 트랜지스터를 만들거나 네온사인 같은 거 전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뭐 네온산이다 그러면 그 안에 뚜껑 열고 뭐 램프를 집어넣거나 발광 다이어를 집어넣거나 발광 다이어도 언어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색깔을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 장치로 색깔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기보다 광섬유 끝단으로도 이걸 넣어가지고 발광 크게 저 네온사인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네온사인 안에 이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색깔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빛이 환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도 그럴 수 있었죠. 백색 그래서 황섬유 끝단과 구리 보통 구리겠죠. 구리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로 뭐 전구를 만들 때 기차 모양 전구, 사람 모양 전구, 나무 모양 전구 온갖 종류의 다양한 전구를 만들어서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요. 발광 다이어드나 램프 방식도 이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스가 없이도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통 100열 정도 필라멘트에 오목헌음을 파주면 좀 더 이렇게 빛 거기가 저항점이 돼가지고 빛이 많이 발한다 그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대나무 매듭골 매듭으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모든 열선 구조에도 가능한데요. 크롬손이 됐던 열선 구조에도 오목헌음을 파주고 압력밥솥 같은 이런 있잖아요. 압력밥솥 같은 이렇게 열판을 가라는 그런 것도 오목헌음을 파주면 보다 뜨거운 열이 일어납니다. 열선을 열선의 굵기를 대중소로 만드시면 좀 더 강한 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금속에다가 오목헌음을 파주면 거기다 전기를 흘려보내 그랬을 때 열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이나 아니면 빛을 많이 필라멘트 구조는 빛을 발하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뭐 쓰일 때가 많겠죠. 약간 뭐 이렇게 가시 구리 땡땡이 있지 않습니까? 물 데우는 구리 땡땡이 이렇게 방식도 거기다 호목헌음을 파주면 굉장히 물이 빨리 가열이 됩니다.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도 있는데 이렇게 물을 상중하로 해서 여러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땡고 그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 히터기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겠습니다. 금속에다 홈을 파주면 이게 좀 더 열을 발휘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기계에서는 홈을 파주면 냉기를 발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이런 히터기 같은 데는 홈을 파주면 저기 열기를 좀 더 발합니다.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여기 또 히터기다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서 여기다 이렇게 닿게 해주면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공기가 이제 순환이 되는 굳이 내뿜지 않아 내뿜어도 돼요. 근데 전기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닿기만 해도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빨라지게 되고 대류 순환이 빨아들이기만 해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냉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 소저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 필터 소저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냉각을 했더니 차가워지더라. 그것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이렇게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 냉각이 좀 더 잘 되는데요. 뭐 자동차 냉각할 때도 이렇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여러 개를 당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닿기만 해도 습기가 안에서 제습 방식 습기가 이제 또르르 흘러들어서 더운 공기 찬 공기 갖고 제거가 되고 공기는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살균할 수도 있거든요. 공기를 들어와서 이것이 공기가 살균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살균할 때 이런 뜨거운 열판을 이렇게 촘촘히 구성해서 공기를 그 안에 통과하게 되면 공기가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살균이 되는데요. 공기 살균기로도 가능합니다. 이건 대단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러 금속이 있다. 금속통이 있다. 금속통이 아니더라도 되는데요. 그래서 금속 통로가 수십 개, 수백 개 단위로 있다. 스크류처럼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 안에도 홈을 좀 파주면 되는데, 홈을 좀 파줄 때는 보일러 탱크 같은 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관에도 홈을 파주면 열이나 냉기를 겉에는 평판이 아니고 홈에 파졌을 때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합니다. 보일러 탱크 뭐 이런 데도 가스관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뜨겁게 가열을 해주면 뜨거운 공기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가열을 해주면 뜨거운 물이 또는 뜨거운 액상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렇습니다. 빨리 가열해야 돼요. 원자력 발전,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할 때 적은 연료로 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가열해서 데울 수 있습니다. 건물의 어떤 공기를 뜨겁게 할 때도 이 방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조금만 전기 방식, 가스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가열만 하면 태양광으로도 가열할 수 있어서 그래서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발전, 전기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규모가 크게 만들면 되겠죠. 숫자라든지. 그래서 또는 이 차가운 금속 통인데 수십 개, 수백 개의 통로가 있다. 수천 개도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냉각 물질, 물이 될 수도 있고 냉매 물질을 같이 결합한 것을 통을 통과하게 하거나 팬 방식으로 불어서 차갑게 하거나 펠티오소나 이런 방식으로 차갑게 하면 이게 에어컨이 되는 현상이라는데 차가운 공기와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 양시장 물도 공급하고 건물의 순환 구조로도 좋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아주 길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숫자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이거 하시면 저기 선풍기에다 달아놓거나 냉풍기에 달아놓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순환 구조를 냉장고 안에 어떤 이렇게 에어컨 안에 두신다면 좀 더 에어컨의 전력이 되게 소비가 이렇게 전력이 적게 들겠죠. 임시 냉장고도 그렇고. 뭐 가볍게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선풍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펠티오 소자 방식으로 살짝 이렇게 냉각만 시켜도 이렇게 하거나 또는 펠티오 것을 전기 방식으로 가열하거나 뜨거운 히터기가 되는 거고 가지고 다니. 또는 그것이 선풍기가 되거나 이렇게 에어컨 미니 에어컨이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게 금속망 플라스틱 아니면 부지포망 이것만 해도 여기는 팬이 있고 간단한 방식 5,000원이면 들 것 같은데 10,000원이나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데 도심에 수만 개 설정 공기를 정화시킬 때 얘기했더니 케이트 홈쇼핑 어떤 업체에서 고기 냄새를 없애는 후드 방식으로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안에가 통로가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방식을 하시면 저기서 갖고 다니는 선풍기로도 만드는 것을 안에 이게 금속 통로가 있고 이게 차갑고 좀 길면 더 차가워지겠죠. 안에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고 냉매 물질과 결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거 제가
뭐 질소, 산소를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소화기 있잖아요. 그러면 질소를 조금 첨가하면 소화기가 소화 이력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냉매 물질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그것도 질소를 약간 첨가해주면 냉매 유력이 커집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든 증발기 같은데, 그다음에 응축기 같은데 열을 발산하거나 냉기를 발산하기 위해서 오목간염을 금속에다 파주면 그 작용을 하는데요. 선풍기 팬 같은 구조에도 가능합니다. 선풍기 팬 같은 데도 여기 오목거울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주면 되게 빠르게 열을 방출하거나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뭐 자동차, 뭐 배 같은데 비행체 프로펠러도 이렇게 홈을 파주면 강력한 추력이나 이게 물 속에서 추력을 나타내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같은데 수직이 착륙할 때나 헬리콥터 같은 데도 힘이 세집니다. 홈을 파주면 가로 세로로 파줘도 되고 홈을 파주면 이게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이것을 강하게 이렇게 일종의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추진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프로펠러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다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선풍기다 그러면 여기다 오목한 여기 금속을 이렇게 오목하게 톡톡톡톡 이렇게 넣어주든지 가로세로 금속을 추가로 넣어서 전체는 무겁지 않으면서도 금속의 힘으로 차가워지는 이런 것을 만드실 때 손을 다치니까 그래서 금속을 이렇게 박아 넣거나 줄을 넣어서 금속 줄을 넣어갖고 정확히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선풍 이게 어떤 부채 같은 거를 이런 파리채 정도로 이렇게 빵꾸를 내주면은 부채가 되게 시원해진다. 왜냐면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좁은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원리인데 모든 선풍기를 양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선풍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오목한 젖는 노에다가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봐주면 되게 이게 잘 저어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안 했다. 겉으로는 평판형에 또 오목한 홈을 봐주면 장탄합니다. 여기 손으로 지는데 손으로 이게 지는 부분에 여기다가 손잡이에도 오목한 홈을 봐주면 장타가 나는데요. 이게 그래서 접착력 때문에 그래서 접지력 때문에 그러는데요. 힘이 전달이 잘 됩니다. 모든 손잡이에는 뭐 유리문 손잡이를 가구 손에 문의 손잡이나 석유 말통 이런 석유 말통 같은데도 안가밖에 이렇게 홈을 파주면 잘 들어집니다. 석유 말통이나 물건을 드는 모든 구조에 이렇게 홈을 파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이런 데도 음료수병에다가 또 홈을 파주면 잘 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이런 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물건에 있어서 홈을 파서 쉽게 들어올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손잡이 종류는 다 돼. 이런 종류 자루 이런 데도 되고 뭐 손잡이 종류 칼에도 되고 칼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여기도 홈을 파주면 잘 힘의 전달이 돼서 그러는데 삽자루 같은데 위에다가 제가 고무 같은 거 고무줄 패킹 같은 이렇게 기타 뭐 다른 소재로도 되는데요. 손에 밀착력을 해서 거기다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하면 힘의 전달이 잘 됩니다. 손에 이렇게 자루 잡는 데도 그렇고 자루 잡는 데도 약간 홈을 파주면 힘의 전달이 잘 됩니다요.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홈을 파주는 기술은 이 장갑에도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도 홈을 좀 파주면은 잘 이렇게 물건을 집게 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코팅을 아예 줘서 방수 구조를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코팅 이거는 지금 물 들어와요. 그래서 비 같은 거거나 이게 끝에 얼어 죽죠. 겨울에 이 끝에다가 섬유를 넣어주든지 뭐 폴리플라프이스라든지 기타 등등등 이렇게 비닐을 넣어주든지 구조형 알루미늄 넣어주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장갑 안에 넣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비닐을 넣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섬유를 넣어가지고 손끝을 얼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엇갈리는 무늬를 고무 코팅을 줘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할 때 홈을 파주면 더 좋고요. 장갑을 이렇게 하시면 모든 장갑이 작업용 장갑이 매우 훌륭하겠죠. 쓰시면 되겠어요. 모든 공구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런 것도 홈을 파주면 잘 집어진다. 이것도 이것도 스크류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만들거나 이것을 여기다가도 전구를 좀 밝은 전구를 넣어서 야간에 작업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주면 되게 물건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손잡이에는 다 된다.
아시고 공구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삽자루도 되고 곡괭이 자루도 되고 호미 자루도 되고 그래서 홈을 파주면 거기에 잘 집어져. 모든 도구에는 다 된다는 스키 스틱 뭐 이렇게 스키 스틱 등산 스틱 이런 스틱 종류에도 이렇게 노인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에도 가능해요. 하시면 홈을 파주면 이게 접지력으로 인해서 힘의 전달에 대해서 보다 수월하다. 이건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신발 밑창에다가도 홈을 파주거나 어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거기서 쿠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게가 들어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발 밑창에다가도 홈을 파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에도 홈을 파주면은 이게 무게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뭐죠 이게 그 장바구니 카투 또는 핸드카 이렇게 집 나를 때 쓰는 핸드카 이런데도 이게 또 바퀴에다 홈을 파주거나 외건 바퀴에다 홈을 파주거나 뭐 자동 뭐 이렇게 그다음 구루마 타이어에다가 바퀴를 뭐래 써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홈을 좀 파주면 무게를 들어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바퀴 종류는 다 된다는, 산업용 바퀴도 그렇고 뭐 여행용 바퀴도 그러하다. 여행용 바퀴를 안에다가 앞에다가 3개를 주면은 제기술이라 그랬죠. 일단 방송에서 나오시던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끌어지는데요. 뭐 장바구니 카트나 모든 핸드카 이런 데도 3개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든 뭐 그 바퀴가 2개 있는 곳에 3개를 주면은 이게 잘 끌어진다는 거죠. 뭐 이게 굉장히 쓰일 때가 많을 거예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이런 CCTV 같은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사람, 차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자동차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각각 구별하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건도 각각 구별하다고 입체로 구별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 인식하게 하고요. 사람처럼 또 사람 눈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 자동차, 사람, 뭐 가로수 거리별 인식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거리를 전파를 쏘지 않고 인식하는 기술을 씁니다. 망원경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망원경 쓰고 안 쓰고 모두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CCTV가 이렇게 경보 구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파의 종류가 뭐가 됐든 이렇게 하면 사람 출입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음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밤에 잘 안 보여요 이거. 그래서 사람 출입하면 찰칵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든 110이나 220 연결 방식이든 이렇게 해서 찰칵해서 찍는 이런 CCTV 기술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감시 장치에 이게 쓸 수 있는데 군의 감시 장비에도 자동 반응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동을 하면 좋겠죠. 뭐 수동, 뭐 자동 2개가 있을 때 자동으로 해야 되겠죠. 사람 인식을 하면 물체가 동작 이쪽에서 이쪽 움직였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나 뭐 동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동작을 감지하는 기술로 이걸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뭐 연기 같은 거 일어나면 그것도 이렇게 동작 인식으로 연기가 이제 움직일 테니까 그것도 경보를 내리거나 특정 이렇게 열을 갖다 측정해서 특정 지점에 열이 가로 세로 평균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열이 평소보다 열이 일어났던 그쪽 지역을 감시 지역으로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표시도 그렇게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전파를 평상시와 그렇지 않은 숫자를 해가지고 전파를 그것을 전파를 그거를 이렇게 일상적인 수준인데 그것보다 높아서 이렇게 소리, 음이나 전파가 있다 그러면 열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이게 경보장치 군에서도 할 수 있겠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를 쏴가지고 특정 전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따라 어느 정도 전력을 줬더니 거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에사레이더나 다른 데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전파로 거리별 측정은 레이저 측정이 아니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합니다. 에사레이더 같은 데서 쐈는데 전파가 사라졌다. 그럼 그 특정 지점을 싼 지점을 이렇게 다시 한번 쏴가지고 움직이는 움직임을 예측하고 위성으로 딱 카메라 볼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캠코더로 CCTV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다. 적외선 모드를 줘서 야간 기능을 줘서 가로세로는 좌표 숫자 방식 45,000원 99,000원인데 그럼 그 캠코더가 더 낫다라는 거죠. 캠코더로 CCTV를 대체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CCTV를 유선 무선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통합 장치를 만들어 연결하고 거기서
하나의 선만을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 꽂아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면 100개라도 200개라도 보는데요. 이런 방식은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뭐 수많은 모니터 보고 하지 않고도 이렇게 앞으로 드론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드론이 10,000대다 20,000대다 카메라로 인식해서 보거나 병사들이 이렇게 인식해서 보면 그거를 이제 일일이 볼 수, 병사들에게도 이렇게 이것이 카메라가 달려 있을 테니까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에게 경찰관 같은 데도 지급이 돼 가지고 경찰관에게 바디캠 시형식보다 좀 나아지, 바디캠 너무 작죠. 그래서 경찰관이나 이렇게 어떤 자율주행 로봇, 순살 로봇 같은 데 달면 그 번호를 딱 치면 그쪽에서 이렇게 거리를 다 인식을 하거나, CCTV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딱 표면에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표시한다면 좋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오산시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노동부, 경찰청, 문화관광부, 또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충청 남북도, 그다음에 뭐 성남시, 그다음에 경기도청, 이렇게 서울시 예약기관들, 그다음에 그다음 강릉시, 그다음에 이렇게 칠곡군, 좀 다양한 데서 광고를 지금 많이 내고 계신데, 남양주시도 그렇고, 그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지금 광고를 내고 계세요. 그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있고 네이버 어떤 이메일 주소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제 기술이 YTN의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소기한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지금 제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 팔았을 때 반드시 불법적인 지시를 정치 공무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이 하겠습니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 제가 동영상을 어제만 해도 한 70개를 올려놨는데요. 80몇 개를. 정보기관이 한 50개 이상, 60개인가? 그렇게 광고를 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페이스북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렇게 되게 특이하고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기술이 무단으로 어디서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기술을 무단, 이건 CCTV 통합해서 유튜브 방식으로 보는 건 그래서 전 세계 몇백억 달러 시장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이런 CCTV도 거리별 인식을 해서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데도 할 수 있거나, 카메라 따라서 거리를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식해서 표시해 주는 장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카메라,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거기도 전파로 열화상 카메라도 해갖고 하나는 사람 탐지, 하나는 금속 탐지해도 휴전선이나 부대 감시, 분할제도 좋겠죠. 드론에 장착을 해서 전투할 때 쓰이는데요. 바로 세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사람과 모든 사물을 구분할 수 있고요.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별하고요. 사람, 지휘관, 일단 특정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차량들, 군사 차량 이런 것들을 공격하거나 쫓아다니면서 그것만을 추적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뮤비하거나, 이게 카메라 따라서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몇 군데만 포인트, 두 군데만 청소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에 MBC 뉴스 투데이 캐널 A에서 그 업체를 제 기술을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요. 네,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진공청소기다 그러면 집안의 진공청소기 카메라에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지가 이제 스스로 좌표를 짜는 거죠. 인식해서 집안 구조를 짜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움직이는 입체, 사람이죠. 보통 고양이 이런 것,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구분해 부딪히지 않는 기술과 대응 기술을 씁니다. 여기서 특정 두 군데만 딱 청소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면 쉬운데 참 많이 움직이는데요. 카메라 인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공청소기도 RC카 방식으로 조종을 해갖고 얼음 장난감만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어떤 주차장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둥 같은 건 부딪히지 않고, 차량도 부딪히지 않고 가로세로 좌표하시면 지금 스스로 자기 몸을 통제할 때, 로봇이나 이렇게 차량 같은 것 또는 비행체가 자기 몸을 통제할 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자기 몸을 인식하고요. 힘을 여기 10주고 로봇이다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 로봇 이렇게 10, 20, 30, 40 이렇게 부분적으로서 자기 자세를 통제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는데요. 주차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거, 뭐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사람을 입체로 카메라 달아서 구별하고, 이렇게 스미스시다 그러면 나중에 좀 데이터가 저장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외부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해서 그렇게 인식해서 그 사람의 과거 영상을 또 올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수 있다. 사람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요. 구글에서 이것을 안경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시더라고.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카메라다 그러면 이렇게 그 어떤 현미경이다 디지털입니다. 거기다 광학 렌즈를 하나 줬어. 색깔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 색깔을 표시해 주거나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제가 모든 일은 낮에도 지금 밤에 차량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그쪽으로 비춰갖고 돌아오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낮에도 비추자. 그래서 빛을 보강해서 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미경에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것도 YTN인데, 자기네들이 빛을 보강해서, 빛은 뭐 다양한 레이저 빛도 다양한 빛도 있는데, 보강해갖고 그것을 선명한 사진을 찍는 것을 세계 최초라고 하시되 제 기술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하신다. 뭐 ASR이라든지 영상 레이더 할 때도 디지털 전파 방식으로 해서 사람, 건물, 땅, 흙, 나무 이렇게 색깔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미리 표시하거나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표시해 버리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또는 또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로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화면을 고급스럽게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서 표시하거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 입체로서 표시합니다. 색깔을 입체로 이렇게 두껍게, 저도 미술 그릴 때 두껍게 색깔을 칠해서 입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윤곽을 만들어 갖고 입체를 만들거든요. 또는 색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비교해서 입체를 만드는데, 옛날 구린 사진을 현대적인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색깔을 좋게 만들어요. 옛날 빨간색인데 약간 저질스러워요. 고급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색깔도 첨가하거나 빛이 정보가 10이면 20, 30, 40, 50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그린 거. 저도 이제 그림을 똑같이 그리지 않고 각색해서 그립니다.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기술인데, 카메라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는 정보하고 상관없이 시각에 그것을 없던 장면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에 삼성에서 이걸 하시던데 마이크로 TV에서 하시지 마세요. 제 아이디어니까, 제 아이디어 기술이니까. 삼성은 이거 말고도 제 기술 많이 갖다 쓰시고 계시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 장치를 만든다는 거죠. 디지털 전파로 볼 때도 광 렌즈 방식으로 색깔을 구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빛을 보내서 보강해서 보는 방식은 제 방식이다. 망원 카메라다. 그러면 거기다 현미경을 같이 달아서 가로세로 좌표 수뼈 방식으로 무엇인가 모를 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디스플레이 방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해 감시 장비에도 좋고 이게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이건 뭐고 B라는 사람이 저건 뭐 그렇게 했을 때 컴퓨터 학습으로 해서 데이터 학습으로 이것이 무엇일 확률 몇 퍼센트, 60%, 70% 확률을 표시하거나 좀 더 나은 광학 장비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내서 그것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레이저 시각할 때 컴퓨터 이렇게 어떤 반도체 시각할거나 기타 시각할 때도 이 카메라에다 현미경을 달아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세밀하게 나노선도 구울 수 있겠죠. 이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이시든 어디시든 하시지 마시라. 모든 카메라 인식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을 합니다. 레이저 시각, 레이저 용접, 레이저 가공 장치, 레이저 공격기에도 이 기술 쓸 수 있냐? 그렇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20개 단계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전력을 강중량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묶어서 이게 초점 방식으로 하는데요. 초점이 맞는 것은 열이 있어서 높고 그래서 접합하는 냉각이 되면 그 구조는 한양대나 삼성에서 이걸 쓰시지 마시고 카메라 따라서 하는데요. 용접할 때도 세밀한 용접이 가능하거나 반도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어떤 피복을 입혀주면 수백 개 목재도 열이 전염이 안 된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 그럼 만들 때부터 피복을 입혀주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피복을 입혀주고 그 안에다가 그렇게
어떤 것도 고릇 박고랑 파듯이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금속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준다. 그래서 밀봉을 하고 절연하면 이렇게 열이 전염이 안 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금은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절연막을 입히고 거기다 그 절연막에다가 홈을 파서 금속을 넣는 것 같은데, 이 방식은 전혀 두 방식이 틀리다 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다 이렇게 어떤 절연 방식의 절연 어떤 절연막을 넣어주고요. 절연막이 이런 전기선 피복처럼 넣어준다는 거죠. 모든 마더보드라든지 기판 구조에도 다 들어갑니다. 쓰시면 컴퓨터 케이스에도 이렇게 절연 구조를 이렇게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내부 안에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컴퓨터 케이스에도 그렇다.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도 그러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기술이 된다는 거죠.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그래서 여러 개의 물건이 이렇게 돼 있다. 컴퓨터 데스크탑, 마더보드, 컴퓨터 데스크탑, 모뎀, 와이파이, TV, 이게 스마트폰, 기판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의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대중소 들어갈 수도 있고, 안테나,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가전제품이 로봇이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상기판의 개념으로 한 개 고장 나면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전기자동차 타버리잖아요. 문 안 열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비상기판을 가동해서 비상연료, 비상 배터리 또는 열 가동해서 문 열고 하시면 제 기술인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드론 같은 데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비상기판이 이렇게 작동을 하거나 비상연료통이 작동하고 배터리 방식이든 아니면 연료통이든 드론이나 비행체, 기타 로봇의 기술을 쓸 수 비상기판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 전투할 때 쓴다 그랬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안두릴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에다 쓰시지 마시라. 미국 방산업체에서 참 어이가 없게도 제가 상용 드론이 있잖아요. 시중에 상용 드론에다 수류탄을 달아서 떨어뜨리는 그렇게 장치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되게 싸게 할 수 있다. 보병한테 완전 항공전력 주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려도 부담이 없고 카메라 인식으로 할 수 있고요.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2, 0.3 좌표 시점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땅속 지도 만들어서 구청에서 가스관 같은 거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로봇이나 이렇게 차량 이렇게 또는 비행체의 자세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자세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자세를 여기 10주고 20주고 30주고 40주고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줘. 사람도 그러거든요. 저도 운동할 때 그렇게 무술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틀린 힘을 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로봇의 통신 구조도 이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신 구조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 완선을 찍어서 통수신한다. 여기 스마트폰에서 KT 것도 송수신하고 AT 것도 송수신하고 무선 인터넷 송수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하시면 저기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라는 기술로 그 라디오 전파가 됐든 어떤 형태의 전파든 꼭 필요한 전파를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스카이라이프도 위성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안테나가 10개 있어서 대중소도 있을 수 있고 각각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신한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만 송수신합니다. 무선 송수신할 때 쓸 수 있는데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하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테슬라의 전기도처럼 전리층 때문에 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 전지할 때도 이렇게 탁탁탁 전기를 걸어주면 되게 빛으로 전환되는 율이 되게 높아진다. 걔야 이 안에서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하시면 제 기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이거는 이제 피레침 같은 데서도 무선 송수신할 때 전력을 이렇게 피레침처럼 탁탁탁 걸어주면 전력 송수신 거리가 늘어납니다. 테슬라의 전기 구도가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주파수를 무선 송수신할 때 이렇게 주파수를 걸어준다. 그러면 모든 이동 통신이든 유성 통신이든 군사 통신이든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하게 잡힙니다.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음을 잡기 위해서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사람 보청기라든지 음을 이렇게 딱딱 집어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파수를 걸어줄 수도 있고요. 사람 목소리를 주파수 걸어주면 이쪽으로 음을 집음하고 나머지를 소거할 수도 있고 보청기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이것도 이렇게 딱딱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빛이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태양전지 기술에 쓰시거나 다른 것에
쓰셔도 기술은 제 기술이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레이저파다. 다른 전파도 돼. 묶어서 송수신하는 방식을 하면 환자에게 부목되듯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으로 멀리 송수신이 가능하고 깨끗하게 신호가 되는데요. 모스크바의 유성통신에서의 기술을 쓸 수 있다. 지상에서도 가능하다는데요. 부산대 광맥카우터로서 짐상성 좋습니다. 그것도 아이템인데 전파를 레이저파를 쏘시고 수신하시더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그렇게 하시던데 의도적인 것 같은데요. 하시지 마세요. 네.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도 이게 모뎀, 와이파이,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 모든 이동통신체, 라우터, 이동통신 장비, 모든 이렇게 인터넷 장비, 모든 통신 장비에는 다들 위성통신 장비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하고 몇 개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 만들기 위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안에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모뎀 안에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가거나 이렇게 40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뎀이나 이렇게 와이파이에 유성 통신에서도 이렇게 유성에도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드론에도 이 기술을 써요. 드론에도 이렇게 해서 군사용 드론에도 이렇게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경원 오키토키에서도 서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아니면 열려라 참깨 그날에 이렇게 암고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을 동전하게 맞아야지 통신이 됩니다. 또는 암호 프로그램 그 시각도 있어서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데요. 모든 이메일이나 인터넷에 오고 가는 파일에 제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랬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가 이런 부분을 나무 3개 맞추면 이게 장난 그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3조각을 맞춰야지 이게 된다. 등등등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경원이다. 서로 다른 각각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하나는 공동 전파, 하나는 이렇게 반상이 하듯이 몇 사람이 모여서 회하는 전파, 하나는 허락해야지 들어오죠 방장이. 그래서 모두가 전파, 그러니까 각각 통화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로봇의 통신 구조도 이 기술을 씁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로봇 같은 데도 클라우드로 외부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갖다 쓸 수도 있는데 통신 구조로 그럽니다. 이 방식은 구글에서 쓰시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은 로봇이 모든 걸 다 기억하거나 하지 못하겠다. 외부에 어떤 더 이제 슈퍼컴퓨터 있다. 연결해서 정보를 더 가져올 수 있다. 저도 구글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네네. 여기보다 많은 정보가 저장돼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럴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 게 조정할 때 비밀번호가 있어야 갖고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한다. 삼성에서 이거를 이렇게 전파에다 비밀번호 들고 현관문, 자동차문 개폐했을 때 삼성은 제 기술을 꽤 많이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그 사람이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조종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도 되고 등록된 캐릭터 이렇게 오늘의 참깨 이런 것들을 공존하거나 암호 프로그램이 그 시각대에 맞아야지 이것이 조정이 가능.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호가 맞아야지 먼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접근이 조정하지 못하기 위해서 단거리파, 장거리파, 중거리파라는 개념으로 스마트폰이나 드론 조정하기 위해서 전력을 그만큼 이렇게 알차게 사용하는 거죠. 단거리파로 쓰면 되는데 뭐하러 장거리파로? 장거리파는 상대적으로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골라서 통신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쟁 때도 이렇게 이 전파가 안 되면 다른 전파로 갈아타고 이거를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크라이나 어떤 드론 업체 쓰시던데 안드리 같은 데서도 하는 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투에 적합한 것을 5가지, 10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자동 전투하자. 조종사 선택,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우크라이나 어떤 드론 업체가 안드로이 같은 데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업체들 하시지 마십시오. 네, 부탁합니다. 네, 제 기술이니까 하시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